네, 반갑습니다. 오늘 9월, 오늘 30일이네요. 마지막 날이고요. 지난 화요일 모임에 제가 공지를 못했는데, 화요일 모임이 없어요. 제가 접종하는 날이라서. 네, 다음 주 화요일은 건너뛰고, 그다음에 목요일 다시 이렇게 서장 모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장은 486쪽 60일 장사인 장원에 대한 답서 할 차례입니다. 이 서장이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이게 2018년부터 했나요? 모교 모임 시작하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올해 안에 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어서 이제 제가 교재를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선어록은 교재로 쓰긴 해야 되는데 뭐 육조단경, 그다음에 뭐 마조어록, 뭐 백장어록, 뭐 황벽어록, 임제어록, 이렇게 주로 사가어록 많이 이렇게 교재로 많이 쓰고 뭐 가르침이 분명하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대해선사 어록이 되게 요즘 현대인들한테 더 가까이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공부인들이 공부 과정 중에 겪을 수 있는 어떤 장애들을 아주 세밀하게 지도를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교 모임은 이거 끝나면 서장 끝나면 대해 그러니까 모교 모임은 아예 그냥 대해 보각선사 어록으로 그냥 끝나면 또 보설이 있거든요. 대해 보설. 그 대해 선사 어록만 제대로 이렇게 소화할 수 있으면 공부가 아주 이제 달라지거든요. 안목이. 근데 마조어록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좀 섬세한 면에서 그러니까 안목은 분명한데 임제어록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 대해 선사 어록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분은 이 대해 어록 같은 경우는 대해 선사가 직접 쓴 거예요. 서장은 직접 쓰신 거거든요. 근데 마조 어록이나 뭐 황벽 어록 이런 건 본인이 쓰신 게 아니에요. 제자가 거기서 녹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듣고 돌아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 섬세한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것 같고 또 그게 당나라 때 이제 어록이고 이 송나라 때 이 대선사는 송나라 때 분이기 때문에 좀 우리 현대하고 가깝기도 하지만 그 송나라 때 인쇄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그때 그 어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간행됐거든요. 전등 사서들이. 그런 면에서 지금 기록이 더 섬세하게 남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섬세한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장 끝나면 법어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 서장을 쭉 보면은 딱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법문을 펴세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서장은 이제 주로 이제 화두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 조주 무자 화두를 들어라.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분명해질 때까지 이렇게 분별이 일어날 때 이게 무를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직지의 관점. 바로 이 마음자리를 곧바로 깨닫게 하는 그런 식의 방편이 있고, 하나는 대희 스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사선, 옳지 않은 선을 되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법문이라는 게 특별할 게 없어요. 본래 면목 자리를 체험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화두의 방편이든 아니면 곧바로 이겁니다 해서 이렇게 직지의 방편이든 본래 마음자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쪽과 하나는 뭐냐, 아닌 거를 부수는, 우리가 삿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를 이렇게 쳐주는 그 두 가지 방편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걸 가리키는 걸 현정, 바른 거를 드러내는 것. 그다음에 망상을 부수는 건 파사, 삿된 거를 부수는 것. 그러니까 법문은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대해 스님도 딱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하냐면 삿된 거를 부수는 걸 진짜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삿된 것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자리는 사실은 이런 식의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혼자 법문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진짜 꽉 막힌 상태, 삶에서 꽉 막힌 상태에서 체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본래 자리를. 그러니까 혼자도 가능한 면이 있는데 우리가 분별해서 말끔하게 벗어나는 데는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벗어나 본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간과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아요. 특히나 이제 미세한 망념 같은 경우는 이게 망상인데 법인 줄 착각해서 거기 안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의 공부는 진짜 이 망상 경계에서 남김없이 애누리 없이 깨어날 수 있느냐가 이제 공부의 그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아닌 것을 아닌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그런 쪽의 어떤 공부가 되게 정밀하게 들어가야 된다. 철저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체험을 해도 오랜 시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면 그 웬만한 경계에서는 좀 자유로워지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큰 경계를 매번 만나지는 않아요. 그냥 평소에 걸리는 건 아주 가벼운 문제들인데 그 자기가 크게 집착되지 않은 것들은 이게 이곳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크게 그게 걸리지 않고 장애가 안 되는데 되게 어떤 자기와 되게 밀착돼 있고 자기 존재와 존재의 어떤 그 생사 문제와 직결돼 있는 것들은 이제 안목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마음이 헐떡거려 가지고 그 장애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법에 밝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너무도 미세하고 미세한 어떤 망념이라서 그런 것을 마치 진짜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내지는 그것이 이게 표면적으로는 작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엄청난 어떤 분별의 큰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아의식이라든가 어떤 법상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눈에 띄진 않아요. 근데 그게 아주 작은 건데 삶의 이 실상에 밝아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이렇게 이것이 엄청나게 큰 장애가 돼서 가로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밝아지는 데는 아주 미세한 법상이나 어떤 분별 의식이 엄청나게 큰 장애가 된다는 거. 삶에서는 큰 장애가 안 될 수 있어요. 법상 있는 게 무슨 장애가 됩니까? 그렇죠? 큰 장애가 안 됩니다. 뭐 마음속에서 이게 법상이라는 게 속삭이는 것이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인데 그게 자기 삶에 큰 장애가 안 되잖아요. 근데 법이 밝아지는 데는 엄청나게 이게 모든 장애죠. 그게 큰 장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상에서 벗어나는 데는 혼자 그거를 해내기가 진짜 사실은 거의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철저한 깨어남이 이제 따라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내면의 분별도 잘 봐야 되고 법문도 잘 들어야 돼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자기 삶에서 과연 이제 실천되고 있는지도 스스로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게 법문을 들으면 이렇게 참여해서 들으면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듣는 순간 편안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으면 마음이 막 산란해지고 불편하니까 들으면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듣는 사람. 그러니까 그 육조단경인가 마조어록인가 그런 게 있어요. 마조어록인가 그런 게 있는데 법문을 뭐라고 하면 법비에 비유를 하거든요. 법비가 내리면 그 법비가 숲에 내리면
그 숲에 있는 그 나무들의 수종에 따라 그 받아들이는 그 몫이 다르다. 이제 풀은 풀만큼 받아들이고, 막 키가 작은 관목은 관목만큼 받아들이고, 아름드리 나무는 아름드리 나무만큼 받아들인다. 이 비를, 법비를. 그럼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풀만큼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그 순간, 법문 듣는 순간 편안한 그 정도. 그죠? 편안한 정도.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흔히 하근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키가 작은 관목만큼 받아들인다는 뭐 그 순간도 편안하고 듣고 뭐 한두 개 남아가지고 문득 이제 살다 보면 아, 내가 이런 분별을 하고 있었구나 정도로 한두 개씩 깨어나는 정도. 근데 진짜 뭐 아름드리 나무처럼 듣는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자기 삶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봐서 진짜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자기 삶에서 그게 그대로 실천되고 있고 깨어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듣는 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두 개에서 분별해서 깨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그대로 완전 거의 그대로 자기 삶에서 이렇게 실천되고 있고 실천한다는 말을 들으면 또 실천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갇혀있는 분별망상을 보다 보면은 그것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자기 분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법문을 그 법문한 사람의 의대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구현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듣는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이 법으로 구현되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 법문이 그런 식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듣는 사람의 어떤 간절함, 몰입, 아니면 어떤 믿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발심의 크기, 내가 단지 이 순간 삶이 불편해서 듣느냐, 좀 편안해지려고 해서 듣느냐, 아니면 진짜 진리가 뭐냐, 진리가 궁금해서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다른 거는 이제 돌아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법, 그 다음에 자기 삶에서 이렇게 실천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 말에서 듣는 거는, 말만 알아듣는 거는 법문을 듣는 게 아니고 말귀를 알아듣는 게 중요하고, 말귀를 알아들었으면은 그 자기 삶에서 그것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제 말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냐?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보라 이거예요. 진짜 그러하냐?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그게 뭔가 망상에 젖어 있는 것이고 뭔가 분별을 집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어떤 실수, 착각, 아니면은 뭐 간과한 것들에서 깨어나는 그런 실천행이 삶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를 이제 이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공부할 뜻이 있으시다면 진짜 이 공부에 그러니까 오직 다른 건 안 보고 법에 밝아지는 것이 자기 공부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어떤 원이라면 그렇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장 삶에서 이 순간 일어나는 경험 가운데 실상을 보는 걸 가로막고 삶에서 이렇게 장애를 일으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분별 의식, 그러니까 생각들,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물론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 거는 그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습관화돼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일어나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사로잡히는 것, 어두워지는 것이 이제 삶에서도 장애인 것이고 법이 밝아지는 데서도 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은, 모든 이제 뭐 그 생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분별은 지금 이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즉각 바로 이렇게 직면한 그러면 또
이게 말이 어려운가요? 직면하다는 게 뭐예요? 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 쓸 필요가 없는 그냥 여기, 마음을 한 마음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그냥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냥 여기. 모든 것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모든 것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나 아닌 나에 관한 모든 것, 그 다음에 나 아닌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금 이제 더우니까 막 에어컨도 틀어놨는데 바람이 싹 지나가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바람이 싹 지나가는 자리, 그렇죠? 바람이 싹 이게 바람이 어디 있나요? 바람이 어디 있죠? 이 차가운 기운이 어디 있나요? 이게 여기 있죠.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차가운 바람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싹 느껴지죠. 이 바람이 여기 있어요. 이 말 못 알아듣겠어요? 바람이 여기 있다라는 말. 못 들으시겠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거 여기 있어요. 바람이 여기 있어요. 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기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여기 있어요. 저기 있다는 그 생각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해 보시라 이거예요. 느껴 보시라 이거를. 그냥 여기 이게 직면한 자리예요. 이게 직면한 자리. 그래서 직면하다라는 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당처, 이렇게 당처. 그냥 당처. 그래서 저도 당처라는 말 진짜 알아듣기가 어려웠거든요. 법문 할 때, 이제 법문 들을 때 당처다, 이 자리다 하면은 도대체 그게 당자가 뭐냐, 한자도 찾아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당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언어가 그래도 다양하게 구사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당처니 직면한 자리니 직한 자리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당처다, 직면한 자리다, 이렇게 바람이 일어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람이 있는 자리다, 이게 언어적인. 그럼 언어적인 게 아니, 이게 당처예요. 이게 당처입니다. 이게 한 생각도 없어요. 여기는 이 소리도 없습니다. 여기 소리도 없고 한 생각도 없고. 그래서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틈이 없다. 이 자리는 이게 소리가 있으면 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리가 있으면 틈이 있는 거. 틈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 죽기가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 그럼 이게 틈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으로. 만약에 이 소리가 여기에 소리로 느껴지면 벌써 틈이 벌어졌어요. 이겁니다 할 때, 제가 이겁니다 할 때 여기에 소리로 느껴지면 틈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게 이 찰나적인 순간에 확 분별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리로 들리면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소리로 들리면. 근데 소리 이전에 이것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다 누구나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순식간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찰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찰나생, 찰나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찰나라는 것도 틈이에요. 틈. 찰나, 너무 순식간, 이것도 틈이잖아요. 시간성이잖아요. 시간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틈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찰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당이라고 하는 거고, 직이라고 하는 거고, 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소리인데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소리라는 것이 벌써 두 번째라, 여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참 이렇게 안목이 열리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좀 대단하셔요. 이 자리를 체험하셨다는 거는 좀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왜냐면 이게 너무 순식간에, 이게 너무 거의 이게 동시성이거든요. 이 성상이 일의하다는 건 동시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소리 아닌 것이 와닿기란 진짜 쉽지가 않죠.
근데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이 이 자리와 소리가 하나인데 이상하게 이런 식의 소리에 마음이 없으면 탁 와닿아요. 소리에 무심하면. 소리에 무심하면 이게 딱 와닿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에 무심하면 이게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이게 생각이 사실 여긴 생각이 없거든. 생각에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언어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뭐 1시간을 얘기하든 2시간을 얘기하든 죽비를 치든 이걸 죽비를 들으든 이것인 것이고 이게 다라는 사실, 이게 법문 끝이에요. 예외 없이 모든 것의 당처가 이거라는 사실. 그러니까 요렇게만 알아들으시면 다 들으신 거예요. 근데 요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문 들으면서 이 자리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것이고 이게 드러났어도 이게 다가 안 됐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법문은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이 얘기가 어떤 스토리를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것이 자각이 되고 이게 다라는 것이 너무도 자기 삶에서 당연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10년 공부네, 20년 공부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렇게만 되면 법문 안 들으셔도 돼. 왜냐면 들을 이유가 없거든. 왜냐면 모든 법문의 그 의도는 이 자리가 스스로 체험되고 이게 모든 것의 당초구나. 예외 없이 남김없이 미세한 조짐도 이것이구나라는 분명한 자각이거든요. 그렇게 분명해지면 법문을 들을 필요가 없죠. 법문의 의도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듣는 사람은 이게 드러나고 이게 다임을 알면 끝났다. 이 법문 듣는 일은.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라. 그래서 이거예요. 자, 여기 틈이 생기면 이게 생각. 죽비 소리가 일어나는 자리 이게 틈이 생겨. 그냥 이거. 그 다음에 이게 너무도 우리가 이게 특히나 소리보다는 이 사물의 어떤 형상 드러나는 거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모습이 드러나려면 여기서 비춰지지 않으면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문득 여기서 비춰야지, 여기서 드러나야지 이게 돼요. 근데 우리 순식간에 모습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드러나면 사람에 빠지고, 의미화해서 아니면 그 대상에 확 사로잡히죠. 이게 뭐 꽃이 보이면 꽃에 빠지고, 사람이 보이면 사람에 빠지고, 물건이 보이면 물건에 빠지고. 근데 문득 그러니까 법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 이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봐도 보는 게 없어야 돼요. 마음이 거기에 없어야 돼요. 들어도 듣는 게 없어야 돼요. 마음이 거기에 없어야 돼요.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이 없어야 돼요. 생각에 마음이 없어야 돼요.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상이 아니에요. 소리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이런 생각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에 마음이 없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딱 드러나면 모든 것이 이 일이구나라는 게 딱 자각이 와야 되는데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딱 드러나면 그 다음에 공부가 뭐냐? 되게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공부가 뭐냐면 이것임이 드러나도 자기도 모르게 따로 있다는 그런 분리의식에 빠져들어요. 그게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이런 식의 어떤 거칠게 드러나는 형상에서도 깨어나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고 법문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자기 삶에서 여기에서 잘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편안한 상태가 되면은 여기서 시간을 보낸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보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내가 삶이 뭐 체험하고 나니까 편안해졌어. 그래서 편안해지니까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소식이 오고 오랜 시간 공부가 진척이 안 된 사람은 이런 상태일 겁니다. 뭔가 편안해지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막 시끄럽다가 막 어떤 경험을 할 때마다 시끄럽다가 문득 어느 체험을 하고 나니까 편안해졌어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 어떤 그러니까 어떤 크게 사로잡히지 않은 경계를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주는 영향력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편안함으로 또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의, 이 느낌의, 이것도 느낌이죠. 그죠? 느낌이란 말이에요. 편안함의 느낌. 그 느낌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편안한 것 같아. 그 편안함에 생각이 아닌 느낌에 빠져 있을 수 있어. 느낌. 아니면 생각을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망상이야라고 끊어버리니까 편안해지는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을 경험하다 보면 이게 좋잖아요. 그러면 자꾸 끊는 거예요. 생각을 끊어서 그 끊어진 상태의 느낌. 생각은 안 빠지는데 느낌에 빠지는 상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생각을 끊으면은 일 없는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안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공부는 뭐냐면 어디 해도 머물지 않는 게 진짜 공부예요. 그게 편안한 느낌이 됐든 거친 느낌이 됐든. 아니면 뭐 불편한 생각이 됐든 그렇지 않은 생각이 됐든 어디에도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이 공부예요. 의미 부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가 이렇게 편안해지니까 공부가 되고 있어. 이거 의미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건 주하는 거거든요. 주하는 거면 해석입니다. 해석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법상이죠. 법상. 그러니까 진짜 공부가 된다는 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 그게 편안한 느낌이 됐든 아니면은 뭐 어떤 행복한 느낌이 됐든 아니면은 어떤 거친 생각이 됐든 아니면은 뭐 거칠지 않은 생각이 됐든 어디에도 주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이 당처는 어떤 머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기에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이거 모양이 아니니까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거는 상에 머무는 것이지 여기에 머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식으로도 분별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상에도 머물지 않는. 혹시 그거를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나중에 이 상태에 공부가 부족했다는 걸 느낄 때가 와요. 그게 빨리 오면 오히려 좋죠.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깨닫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적당히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적당히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놓아버린다 해야 되나? 그 놓아버림의 맛을 알아가지고 그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근데 잘 봐야 돼요. 생각을 놓아버리는 거랑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생각을 커트하는 거랑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커트하고 있지 않냐. 커트하면은 아무 분별이
그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상태? 그걸 일종의 무기라고 하죠. 밝은 건 아니, 명은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상태지. 그것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 그 생각이 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일어나도 법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 생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근데 편안한 느낌에서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 그 느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편안한 느낌이 돼도 느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법으로 보이는, 이걸로 보이는.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아, 그럼 뭐냐, 편안한 것도 이거고 불편한 것도 이거구나 라는 식의 어떤 깨어남. 그러면 어떻게 되냐, 편안한 거에 문제에 집착하려고 안 하고 불편한 거를 없애려고 안 하게 돼요. 다 법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과연 나는 그걸 법으로 보고 있는지 그 상태에 안주하고 있는지도 자기 스스로 내면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미세하게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어나고 그냥 생각으로 나쁜 거는 모르는. 무슨 뭘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머무른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법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제가 제 경험으로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거 그냥 그게. 그래서 뭐가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그거가 제가 그냥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 이거를.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렇지. 그게 다죠. 네. 그거랑 제가.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 됐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잡으려고 해서. 그러니까 절대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잡지 않는다는 게 머물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단지 그 생각을 이렇게 놓아버리는 거랑 그것이 이것임을 밝게 보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잡거나 놓거나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다 잡고 놓고 게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잡거나 놓고, 그래서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라는 그 법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왜냐하면 잡을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드러나는 상은 무상이라 있는 게 없는 거,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잡는 건 내가 하는 거죠. 잡으려고 하는 게 내가 있으니까 잡으려고. 그거는 제가 한 말을 지금 복귀하고 있는 거고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모양은 이것이다 해서 이거 모양은 마음에 둘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잡는다는 게 마음에 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사실은 모든 모양도 사실은 진짜는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잡고 놓고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사실은 정밀하게 보면 다 이제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모양이라는 거는. 근데 자기 생각으로만 이제 거기에 막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만. 진짜는 이제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지고 그냥 익숙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면서 밝아져야 되는데, 그게 익숙해지고 밝아지고 깨어남이 뭐다라고 딱 분리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익숙해진다는 건 뭐가 있어서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도 이 자리에 본성이 익숙해진다는 건 어떤 거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 다 머물러 왔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거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단지 거기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든 이것이라는 사실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대가 지나가와가지고 내려가지고 발을 확 올린다니까. 예. 위로 올라오대요. 예. 근데 선생님 부분 들으니까
아, 상대 탓이 아니고 내 곳 일단 올라왔으니까 이게 미움도 이 자리구나. 이게 내 거구나. 이 자리에서 올라온 거고 또 이제 이 미움이 그 사람이 이렇게 나도 그 사람 막 화살을 쏘았는데 그 사람은 내 곳을 내 이 자리에서 올라왔구나. 단지 이 자리구나. 그걸 생각. 아, 그거를 깨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또 좋은 일도 또 이 자리구나. 그렇죠. 그거를 깨달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생각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생각은 생각이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런 식의 해석에 빠진 거거든요.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거는 말로는 사실 말이라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전달되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아, 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이거구나라고 이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다고 현실이 그렇다고요. 그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귀를 알아들으는 게 그거예요. 아, 모든 것이 저 사람에 대한 미움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건 생각이고 그 생각을 잡으라는 게 아니고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살님의 현실을. 그러면 진짜 자기가 그것을 깨달으면 당연한 일이 되잖아요. 이게 생각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건 그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잡고 있는 거랑 진짜 깨닫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생각을 잡고 있으면 계속 생각이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굴러가요. 근데 깨달으면 그 생각이 없어요. 당연한 게 되지. 당연해버리면 그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사실이 당연할 뿐인 거서 그래서 돌아보지도 않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게 깨어남과 우리가 그냥 그 속삭임의 차이인 거예요. 속삭임은 법상이고 법상을 굴리라는 게 아니라 그 법에 대한 생각을 굴리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보살님. 그것을 저번에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깨달으시라고 하는 이유. 제가 보살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걸 깨치십시오. 그럼 깨닫지 못하면 제 말을 이제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냥 그걸 법상을 받아들여서 그걸 자꾸 속삭이고 굴리고 있는 거. 그거는 힘이 아무것도 없고 그건 깨어난 게 아니고 또 다른 생각에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문을 알아듣는 게 이게 어떻게 법문을 알아들어야 되느냐? 제가 한 말을 마음속에 되뇌이라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보살님의 현실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러한 거를 깨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공부의 어떤 감이 열리는 거거든요. 법문을 이렇게 들으셔야지. 그러면 그 법문이 자기 현실에서 구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남이에요. 근데 법문 듣고 그 생각으로 막 이게 야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엔 퉁쳐져요. 그 듣는 동안에는 편안해. 근데 돌아서면은 힘이 없어. 그게 시간을 낭비하는 공부인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깨어나는 거는 그 현실이 그러하니까 그걸 깨달으셔야지. 못 깨달으면 그 공부가 제 말의 어떤 법문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시라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이 필요 없어져요. 말이 남아있질 않게 돼요. 여전히 그 말을 굴리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아직 깨어나지 못한 거다. 거기서. 그럼 요즘 이게 계속 굴러가고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 그건 아직 깨어나지 못한 거고 이 말을 자꾸 안에서 그냥 퉁치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깨어나는 거와 자꾸 생각으로 이 불편한 생각을 법문의 생각으로 덮어 누르는 거랑 또 그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이 아니 그 불편함이 어떤 사람과 대화에서 불편함이 일어나죠. 그게 이거라. 확인하셨습니까? 깨치셨습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당연한지 아닌지 지금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지나보면 당연하면
그냥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보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막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래 이것도 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소리가 안 나와요. 당연하면 그 깨치면은 그것도 저 사람의 그 불편함도 여기서 일어났어 라는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그거를 따로 보지 않게 되고 이 마음으로 보게 된다 이거죠. 당연히 그게 우리가 여기서 깨어났느냐 아니면 생각으로 그냥 굴리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아름아리이냐 깨어남이냐의 차이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깨어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힘이 없고 그다음에 그게 법에 밝아진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래요. 법에 밝아진다라는 건 그거죠. 원래 그렇다. 그 좋고 나쁜 것 뭐 다 모든 게 다 이거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깨어나고 밝아지면 그런 소음이 싹 사라집니다. 이러쿵저러쿵 들은 말이 이게 이렇게 굴러다니질 않아요. 뭐 그게 뭐 본 말이든 들은 말이든 그냥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서 경전의 말이나 어록의 말이나 이 법문이 자기 현실이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왜 내 삶을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을 얘기하고 있네? 어떻게 내 속을 저리 잘 알지?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자리에 앉는다, 부처와 조사와 같은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거거든요. 또 이게 분명해지고 나면요, 분명해지고 나서 분명해지는 순간, 그 다음에 분명해지고 나서 10년 된 사람, 아니면 5년 된 사람, 1년 된 사람이 다 똑같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소화가 되는 거. 당연한 말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면. 안목이 분명해지면 금방 안목이 분명해진 사람하고 안목이 분명해지고 10년이 된 사람하고 똑같은 자리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안목이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부처와 조사와 내가 똑같아지는 거라. 그거예요. 그럼 당연한 얘기를 금방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딱 깨달아진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어긋나는 말을 안 하죠. 어긋나는 말을 안 하고 10년 된 사람의 말을 다 소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감 없이. 그 안목을 드러내는 말에 대해서 이게 걸리지 않고 안목을 드러내는 말이 뭔지를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공부가. 그래서 여기에는 그래서 정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소음이 다 끊어진 건 정멸이다. 정멸이죠 여기에. 소음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막 이렇게 저 사람의 불편함이 또 이거야라는 이런 소음은 정멸이 아니에요. 고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이것이어서 그래서 어떠한 것도 따로 있는 게 없고 걸릴 게 없고 그냥 당연히 그냥 이게 법으로 보게 되는 거죠. 법으로. 따로 그것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이걸로 이거에 대한 의심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 의심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조금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예외가 있다는 건 뭔가 법상이 있는 거거든요. 뭔가 굴리는 게 있어요. 그게 너무 미세해서 자기가 뭐가 미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분명하지가 않아요. 확신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확신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가장 진짜 왔다 갔다 한번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과연 이게 의심이 없을 수 있느냐. 그게 아마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거거든요. 살고 죽는 그 지점에 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두려움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그 모든 그 감정의 파노라마나 그런 것들이 이것이 추호도 의심이 없을 수 있느냐는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는 그런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경계가 펼쳐지더라도 이것이 너무도 당연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과연 이게 달까? 의문이 생길 수 있느냐는 자기 공부의 확실함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 이거예요. 당연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그 경계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경계가 다 여기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공부하면서 그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과연 이게 진짜 살고 죽는 문제에 있을 때 거기에서 뭐 끄달리느냐 안 끄달리는 건 둘째 문제고, 그런 감정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둘째 문제고, 의심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확신, 이게 완전히 이게 나머지가 없이 모든 것이 이것임이 분명하냐 아니냐. 그래서 뭐 이거를 다른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뭐 진짜 그런 순간에도 화두가 성성합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그게 뭐냐면 이 법이 분명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어록에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막 그 살고 죽는 그런 경계에 있는 그 노스님한테 가서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법이 분명합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 아이고 그러거든요. 그분은 통증이 안 느낀 건 아니야. 근데 그게 법이죠. 아이고가. 아이고. 이거예요. 아픈 게 이거예요. 아픈 게 힘든 게 이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아프면요, 이게 더 분명하게 또 성성하게 자각이 되거든요. 진짜예요. 아플 때 뭔가 좀 뭔가 더 맑아져요. 이게 더 분명해지고, 그런 고비들이 더 이제 공부가 더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진짜 아프면은 사실 이것밖에, 이 통증이 일어나는 이것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아플 때 더 분명해지죠. 공부가 이렇게 더 힘을 얻고 그러면. 큰 일을 겪을 때 더 분명해지고. 근데 공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진짜 큰 일에 힘을 쓸 때 힘이 없고, 평소에는 뭐 사실 공부에 힘 안 빌려도 적당히 잘 살아갑니다. 사실 평소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더 확실하고 당연하고, 그게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되어가는 사람은 더 분명해진다. 더 힘을 얻는다.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스스로 질문했을 때, 공부 뭐 한 3년 되고 같이 공부하시는 도반님들 중에도 좀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순간에 과연 나도 분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 그때 의심이, 그 순간 딱 상상해 보면은 나 100% 나는 의심이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게 의심이 뚝 떨어져야 된다는데, 그런 상황에도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꼭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라면 그때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진짜라면 진짜 어떤 거에서도 의지할 수 없는 순간에 분명해지는 게 진짜 공부잖아요. 뭐 진실이라는 건 꼭 우리가 살고 죽는데 써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는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식의 고통의 순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힘이 막 진짜 하늘을 뚫을 정도로, 온 지구를 뚫을 정도로 강하지만 그럴 때 못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뭐 그러니까 꼭 굳이 그런 거에 써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진짜라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분명하고 의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거고, 하여튼간 공부라는 게 뭐냐면, 의심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이 남아있으면, 이게 드러나고도 생각이 남아있으면, 그 생각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이제 분리의식이거든요. 따로 있다는 의식. 뭔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뭔가 이거 말고 뭔가 따로 있는 것만큼 힘이 없어요. 의심이 생겨요. 이거 말고 뭐가 따로 있는 것만큼 예외를 두고 있는 것만큼 힘이 없어요. 그만큼.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힘이거든요. 분별하는 힘이나 분별이 없는 거나 다 똑같은 게 왜냐하면 다 한 마음의 일이에요. 한 마음의 일. 그러니까 한 힘이 온전히 한 힘인데 이게 이제 적당히 밝고 적당히 어디는 어둡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거죠. 중요한 순간에 이게 그냥 완전히 뭐라 쫀쫀해져야 된다 해야 되나요? 완전히 그냥 우리가 뭔가 이게 따로 있으면 위기의 순간에 확 분리돼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따로 있는 게 없으면 위기의 순간이 와도 분리될 거리가 없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왜 있잖아. 뭐 그 기름하고 물의 분리감이 있을 것이고 뭐 우유하고 물의 분리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섞어 놓으면 말하자면은 그 기름하고 물은 공부 안 된 사람의 분리감이라. 이거는 막 뒤섞여도 섞이질 않아. 다 분리가 다 돼버리는. 근데 만약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 얘를 비유입니다. 우유하고 물을 섞어 놓은 것 같아. 처음에는 분리가 안 돼요. 근데 막 흔들다 보면 뭐가 돼? 요구르트가 되고, 물이 되고, 이런 식의 위기 순간에. 근데 진짜 이게 이물감이 딱 사라져버리면 막 물만 있으면 막 흔들어도 분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막 달라져도 그냥 분명해지면 그냥 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유와 물의 정도의 어떤 섞임 같은 경우는 그냥 평소에는 그냥 이게 우유인지 물인지 분리가 안 되죠. 근데 막 흔들어 놓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게 이상하게 발효가 되네. 냄새가 나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물과 기름 같은 경우는 그냥 평소에도 분리돼 있어. 그냥 그거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분리의식. 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순수해져야 된다. 청정해져야 된다. 완전히 이 법으로 다 깨어나야 된다. 이 마음으로 깨어나야 된다. 예외 없이. 어떤 조금이라도 기미만 있어도 다 이거는 다 아직 그 이원성에서 못 벗어난 거.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잘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일어난 거라면 그거에 주하면 안 돼요.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편안함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에 주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분리에 딱 젖어드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로 보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게 거기에 가타부타 해석도 안 붙이게 되고 그 해석을 잡지도 않게 되고 그러니까 법에 대한 생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게 습관적으로.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잡으면 안 돼요. 그건 다 망상이니까. 그거에서 이게 이제 깨어나야죠. 그것도 이거라는 걸 알면 금방 우리가 거기서 깨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어떠한 망념에도 머물지 마라. 어떠한 식의 분별 의식에도 머물지 마라. 그게 바로 여기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그게 바로 깨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어디에도 머물지 않다 보면, 어떤 경계에도 머물지 않다 보면 저절로 미세한 것들도 잘 보이게 되거든요. 시계. 그래서 처음에는 막 거친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미세한 의식들, 막 기미만 보여도 보이는 거예요. 기미만 일어나도, 조짐만 일어나도, 미세한 느낌이라도 이게 뭐다 싶으면 다 이거는 망상이라는 걸 보고 거기에 의미 부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뭘 하는 공부는 아닌데, 뭘 어떻게 내가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잠들어 있으면 또 안 돼요. 놓아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자기 마음의 분별을 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모르다가 이제 자기 마음의 분별에만 관심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탁 잡히거든요. 그럼 그 느낌이 뭐냐면 요놈 잡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놈 잡았다. 계속 속다가 요놈 잡았다. 내가 요걸 분리시키고 있구나. 이게 탁 이런 식의 심정이 된다니까. 자기 이상하게 처음에는 그걸 보는 것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장난감 낚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다가 탁 잡히는 것처럼 계속 뭐가 불편하고 미진함은 느껴졌는데 뭐가 뭔지 모르다가 어느 순간 명확히 그 분별시키고 있던 것이 명확하게 탁 보이면서 탁 깨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의 느낌이 뭐냐? 요놈 잡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깨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불편한 뭐가 뭔지 모르게 찝찝함이 있거든요. 그럼 뭔가가 아직 확연하게 이게 내가 확 보지 못한 분별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잘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쥐구멍에서 쥐가 확 고개를 내미는 순간 고양이가 확 잡아채듯이 그런 식의 분별이 확 표면 의식으로 딱 잡힐 때 확 이렇게 거기에서 탁 깨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선사들 표현이 그거 같아. 그 쥐구멍을 고양이가 지켜보듯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화두하시는 분들의 표현이 그거거든. 나는 또 막 상상을 했죠. 도대체 쥐구멍이 어디고 고양이가 뭐냐 이런 식의 상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잠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분리시켰던 것들이 어느 순간 뭔가 자기의 어떤 인식, 의식의 범주위로 확 드러날 때 확 알아지는 것. 저절로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점점 이제 거친 것에서 미세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완전히 깡촌에 살았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저희 세대 사실 저도 나이 든 거죠. 시골인데 제 기억에 공동 우물이 있었거든요. 공동 우물이 있었고 그게 수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10살 되기 이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기억에 저는 제주도니까 이제 물 허벅 있잖아요. 엄마 뭐 할머니들이 물 허벅 치고 공동 우물에서 이렇게 표주박으로 이렇게 물을 떠올려서 그걸 길고 집에 와서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 놓으면 그걸 식수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몇 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요. 근데 그 평소에는 되게 거기서 샘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되게 깨끗하니까 충분히 청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청소를 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럼 뭐냐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바가지를 다 들고 와가지고 물 양동이 들고 와서 그걸 다 퍼내는 거예요. 다 날 잡아서. 그러면 거기에 이물질들이 막 밑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가벼운 것들이 먼저 보이고 뭐 신발 한 짝, 옷가지 하나, 표주박 뭐 부서진 거. 근데 밑으로 가면은 이 뻘 같은 거, 미세한 것들, 되게 무거운 것들, 뭐 되게 무거운 이물질들, 쇳덩이 같은 것들이 맨 밑에 가장 무겁게 이렇게. 근데 그것이 이제 그냥 물이 이렇게 고여 있을 때는 되게 깨끗한 물이라서 이걸 왜 청소하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헐떡이던 마음이 안정되고 이렇게 추구하던 마음이 쉬어지면 마음이 안정되고 따로 지키는 것들이 서서 풀려나게 되면 이게 헐떡거림이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상하게 막 거칠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잔잔해지면 이제 미세한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냐? 이전에는 자꾸 찝찝함만 느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수면 위로 탁 신발 한 짝이 드러나는 거야. 요놈 잡았다. 이런 식의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식의 표현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헐떡거림이 사라지고 여기도 오늘 이제 할 건데 이 달마의 얘기도 있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다 보면은 그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거기에서 탁 이제 깨어나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따로 두고 있었구나. 그런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그냥 데리고 오는 거지. 집안으로. 자기 살림살이로.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그게 공부예요.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데리고 온다니까 또 뭐 누가 있어서
아니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기억하고 와서 선생님이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죠? 그럼 누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아니 무슨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게 그게 이게 따로 두고 있던 게 이거였구나 이게 확인하는 게 데리고 오는 거죠. 거기 그대로 있던 것이 이거였구나. 그게 데리고 오는 것이고 깨어나는 거고 자기 살림살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거든요. 공부가 그 흐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남김없이 깨어나야 된다. 더 밑바닥까지 우물의 밑바닥까지 다 뒤집어서 다 샅샅이 따로 두고 있는 게 없는가.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분별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예외 없이 신발 한 짝도 남으면 안 돼요. 거기 뭐 쇠조각 하나도 병뚜껑 하나도 거기에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것들 다 따로 있다고 여겼던 분리의식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한번 볼게요. 61. 장사인 장원에 대한 답서. 님께서 꼭 이 일을 끝까지 밝히고 싶으시다면 다만 늘 마음을 걸릴 것 없이 텅 비게 하여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반응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움에 오래오래 하면 들어맞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달마가 이조 해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담벼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곧장 처리하기를 미련하게 알미 없는 곳에서 스스로를 꼼짝 못하게 단단히 눌러 막아서 마음을 담벼락과 같게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바로 조사께서 말씀하신 잘못 알아차린 것이니 어찌 방편을 이해한 것이랴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이제 하려고 한다 이거죠.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님께서 꼭 이 일을 끝까지 밝히고 싶으시다면 진짜 깨달아서 활짝 밝아지고 싶으시다면 다만 늘 마음을 걸릴 것 없이 텅 비게 해요. 걸릴 것 없이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주하지 말고 의미 부여하지 말고 사로잡히지 말고 하여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거기에서 특별하게 분별을 내어서 이러쿵저러쿵 의미 부여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움에 오래오래 하면 들어맞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지면은 진짜 이 마음이 진짜 완전히 텅 비워져 가지고 진짜 이게 텅 빈 실상이 드러나는 게 활쏘기를 해서 들어맞는 것과 같다. 초점이 맞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네요. 근데 이거는 뭔가 연습 같거든요. 사실은 연습은 아니에요. 활쏘기는 자꾸 이게 숙련된 기술처럼 느껴지네. 그건 아니고 이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방편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하여간 머물 게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노력 아닌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에도 보면은 무슨 굳이 보살도 공용행이 남아 있다 이런 식의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활쏘기 하는 게 수행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쌓아 나가는 게 아니에요. 쌓아 나가는 게 아니에요. 비워지는 공부예요. 비워지는 거. 오히려 흔적이 자체가 사라지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것의 어떤 그 뭔가를 하려는 그 마음이 더 사라지고 비워지는 것. 그러니까 공용 없는 공용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노력 없는 수행이다. 함이 없는 공부다. 그러니까 함이 없는 것이 처음에는 공부이지만 나중에 되면 그게 당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함이 없어지는 거지. 너무 위 조작하는 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함이 없는 것이 이제 공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안 하다 보면 이게 당연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뭔가를 막 쌓아 나가서 이거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가 뭐 따로 있다고 여기다가 그것도 이거네 그러면은 그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을 하나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쌓아가는 게 아니고 뭔가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깨어나는 거는 오히려 비워지는 거거든요. 이 공부다. 그래서 그 육조하고 누구죠? 육조의 제자 가운데 남학해양인가? 처음에 법을 물으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8년인가 공부하고 나서 뭐 이렇게 선문답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여기에 뭐 수행이 있느냐,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수행이 없는 것은 아니나 수행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식의 표현들. 그런 것들이 공부가 없는 건 아닌데 공부에 오염되지 않는다.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의 조작하는 거랑 유의 조작이 쉬워지는 식의 공부라면은 그런 질문에 공부는 또 조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뭔가 유의 조작하는 게 아니라 유의 조작이 쉬워지고 깨어나는 것은 공부 아닌 공부인 것이다. 비워지는 공부인 것이다. 활쏘기를 배움에 오래오래 하면 들어맞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달마가 이주해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담벼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한자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심 무천 심여 장벽 가히 입도. 그러니까 이런 거네. 여단 외식 재연 내심 무천 심여 장벽 가히 입도. 가히 입도. 그러니까 너는 단지 외식 밖으로 재연 모든 인연을 쉬고 그다음에 내심 내 안으로 마음에 무천 순찰천 헐떡거릴 천이거든요. 헐떡거림이 없으면 심여 장벽 마음이 마치 장벽과 같아서 가히 입도 가히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잘 봐요. 그러면은 모든 인연을 쉬고 마음이 이 헐떡거림이 없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럼 뭐냐면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쉰다는 건 추구하는 것, 대상화하는 것, 의미 부여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뭐 밖에 뭐가 있다, 따로 있다. 그거를 또 얻으려고 한다거나 추구하고 한다거나 딱 의미 부여한다거나 이거는 다 밖으로 뭔가를 인연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밖으로 뭔가 따로 자기 밖에 뭐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 추구하는 것, 대상화하는 것, 의미 부여하는 것, 합리화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인연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심 무천 헐떡거림이 없는 거예요. 왜 헐떡거림? 추구하면 헐떡거려요.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키려고 하는 게 있으면 헐떡거려. 잃어버릴까 봐. 따로 뭔가 법이라는 게 있으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헐떡거려요. 지키는 게 있으면 마음이 바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이거예요. 안으로 지키는 것도 없고 밖으로 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안에도 마음이 없고 밖에도 마음이 없으면 마치 마음이 장벽에 딱 안정이 되는 거예요. 딱. 마치 아무런 어떤 그러니까 거울과 같이 그냥 딱 안정이 되는 거예요. 취사 선택 없이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게 돼요. 그 달마 대사가 뭐 면벽 수행을 8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마 이 장벽을 얘기했을 거예요. 마음이 장벽과 같은 것. 벽을 관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장벽과 같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밖으로 추구하지도 않고 안으로 지키는 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탁 안정된 거. 이게 바로 면벽이죠. 그러면 이제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그 자리거든요. 이 자리.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 않는 이유는 자꾸 추구한다거나 지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여기서 저절로 그냥 다 일어나고 모든 일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 대 없는 거울, 이 성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 이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따로 보느냐의 어떤 그런 데서 우리가 공부가 힘을 얻느냐 분명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게 하고도 있잖아요. 뭔가 이거거든. 아무런 해석이나 설명이 안 붙어도 종소리가 낭낭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귀에서 들리는지 저기서 치는지 이런 해석이 안 붙어도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합니다. 다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다 나왔다고 봐요. 뭔가 추구하고 따로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쉬워지고 안에 따로 지키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그러니까 안팎으로 텅 비워져 버리면, 안팎으로 밝으면, 어둡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도를 깨치는 거죠.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는 게 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마음이 새 나가는 것이 사라져야 돼. 그 다음에 안에 따로 붙잡고 있는 것도 따로 있지 않아야 되고. 그게 공부지. 그게 공부라는 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는 아닌데,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고 자꾸 뭔가 추구하고 붙잡고 이런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렵다면 어려운 거죠. 그냥 이것뿐인데 이게 철저하게 밝혀져야 된다. 자기 안에서. 그냥 이것뿐이야. 모든 게 이것뿐이야. 이렇게 퉁치면은 이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게 이것뿐이야. 근데 당연히 이것뿐이면 이 소리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당연한 현실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좀 미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다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뭐다 아마 분명하지 않은 건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소리가 있어. 아니면은 따로 두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모양 없는 게 있어. 모양 없는 마음을 비추고 있어. 다 이거야. 모든 것이 이거야.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 뭐 이런 식. 그리고 뭐 따로 있는 듯한 그런 식의 느낌들이 다 사라져야 돼. 그게 이제 공부가 이제 철저해져야 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곧장 처리하기를 미련하게 알미 없는 곳에서 스스로를 꼼짝 못하게 단단히 눌러 막아서 마음을 담벼락과 같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끊는 거예요. 근데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깨어나야 돼요. 따로 있지 않구나.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이게 어느 순간 목격이 되거든요. 탁 보이거든요. 그게 깨어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눈으로 이게 보여야 됩니다. 아,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게 분리시키고 있구나. 순식간에 일어난 분별이구나라는 게 딱 보이는 순간 딱 깨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더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이렇게 뭔가 보여야 돼. 그래서 안목이 열린다 하거든요. 안목이 열려야 돼. 그게 찰나간에 대상화시키고 세워나가는 것이 어느 순간 딱 문득 보이면 이게 더 이상 그게 뭐 그거죠. 요놈 잡았다지. 아마 따로 두고 있었구나 이게. 그게 탁 보이면 멈추게 됩니다. 이게 딱 순식간에 분리시키고 있고, 순식간에 따로 두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지. 억지로 생각을 끊어서 추구하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이거 깨어나는 게 아니라 무기에 빠지는 거다.
이거는 그냥 까만 어둠 속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지 밝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밝다는 건 뭐냐면 밝다는 게 뭐냐면 이게 무기는 뭐냐면 여기에 불을 다 꺼버린 거. 여기에 불 다 꺼버리는 거.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뭐 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생각을 끊어버리는 건 이거를 아예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밝다는 건 다 보는데, 그러니까 꽃도 드러나고 사람도 드러나고 카메라도 드러나고 형광등도 드러나고 탁자도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이걸로 보이는 게 그게 밝은 겁니다. 불 끄는 게 밝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을 끊어버리는 불 끄는 것이고, 백주 대낮에 안 속는 거, 그게 그럼 뭐야? 어떤 경험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끊는 거, 생각을 끊는 건 뭐냐면 너만 만나면 자꾸 내가 괴로워져. 그래 만나지 말자 하는 게 끊는 거고, 그게 끊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끊는 거잖아요. 그 생각만 일어나면 불편해지니까. 근데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거. 그거는 계속 끊어야 돼,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안 끊기는 생각이 만나면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깨어난다는 거는 그 모든 그게 좋은 생각이 됐든 나쁜 생각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밝은 거예요. 다 이 일이구나. 이 공부라는 거죠, 이거는.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험을 다 하는데 그게 어둡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이 법으로 보인다. 마음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마음을 담벼락과 같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식의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담벼락처럼 그냥 다 이렇게 차단해 버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달마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마음이 헐떡거리지 않고 추구하지도 않은 안정된, 그러니까 뭔가 안정된이 아니라 따로 있지 않은 하나인 그런 마음. 이것은 바로 조사께서 말씀하신 잘못 알아차린 것이니 어찌 방편을 이해한 것이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이 비유적인 표현들이거든요. 이게 장벽과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말을 듣는 사람은 말처럼 자기 상태를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장벽을 만들려고 그러고 벽을 쌓아버리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의도는 뭐냐면 오로지 이것뿐임이 밝아지라는 그런 표현이고, 따로 있는 게 없게 하나의 어떤 마음이라는 그 사실에 밝아지면 저절로 마음이 따로 있는 걸 추구하지도 않고 따로 있는 거를 붙잡고 있지도 않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애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따로 있지 않으면 그게 뭐 좋고 나쁘거나 취하고 버리거나 이러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따로 있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게 되잖아요. 다 이거구나 라고 하면은 따로 있다라는 건 그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따로 있지 않으면 이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이거예요. 다. 그냥 그 순간순간 모든 모양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춤추는 그런 어떤 빛, 아니면 그림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속성이에요. 속성. 모든 것이. 그래서 그렇게 밝아지셔야 된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따로 두고 있는 게 없어져야지 되거든요. 거기에 밝아지시라. 그래서 스스로를 잘 한번 보십시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